새해가 됐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에 줄어들질 않아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대로 그냥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지. 써서 모두가 잘 되게 마음을 잘 이렇게 쓰십시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것도 탓하지 말고, 닥치는 것은 탓한다고 해서 안 닥치는 것도 아니고, 탓 안 한다고 해서 탓하고 안 하고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 재료 삼아서 자기를 깊이 다시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를 삼고, 그러면은 좋겠죠? 오늘부터는 이제 서장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서장. 서장을, 이거를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조금 하기는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 된 속에서 다시 이렇게 또 보면은 또 틀리게 다가올 거예요. 저도 보면은 예전에 금강경을 많이 봤죠. 오가에. 근데 볼 때마다 항상 틀리더라고.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그만큼 이제 눈이 조금씩 뜨이면은 조금 다르게 더 뜨인 만큼 더 보이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경전이 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경전이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 이제 그런 공부입니다. 자, 서장 이제 예전에 봤다 해서 예전에 봤던 거잖아 이렇게 하고 또 치부해버리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이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1페이지 보면 이제 서장이란 있었죠.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번 다시 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들 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 속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뜨이게 되잖아.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서 이 서장이라는 것은 제목은 처음에는 대해보각선사서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서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스님에서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대서문 등으로 간략하게 부른다 이렇게 했어. 대스님은 이제 남송에 송나라 당송 있죠. 당나라가 이제 망하고 송나라가 생겼잖아요. 이게 당송할 때 송. 이때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가 굉장히 불교가 성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불교가 성할 때가 당송 때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도 이제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는데, 북송을 있다가 이제 금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남송으로 이제 하다가 남송에서 이제 멸망하죠. 이제 남송 그 말기에 이제 대종고선사가 이제 주정파야 일종의. 그래서 이제 대종고선사가 이제
귀양도 가고 그랬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 전투를 금나라에게 대해서. 근데 이제 이제 주화파가 있었거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남송의 고성 대종고가 주로 사대부들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 준 편지글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으로 제자해선이 기록하고 정직어사 황문창이 중편했다. 이 정도는 그냥 읽어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 단에 보면은, 다른 건 여기 복잡한 거 읽지 말고, 서장의 대지라는 것은 이제 크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게 서장이 가르치는 뜻이. 한마디로 뭐냐, 척사의 현정견이다. 이제 이게 서장은 척사의 현정견. 삿된 견해를 배척하고, 소리죠? 그 다음에 나타낸다, 뭐예요? 정견을 나타낸다. 바른 안목. 이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장의 대지가 뭐냐? 척사의 현정견이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배척하고 바른 견해를 가나 활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송대 사대부 참선과 선종 내부의 동향.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보조선사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걸려서 보면은, 보조국사가 이제 이 서장 대어록을 의지해서 공부를 굉장히 크게 깨우침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보조 스님이 이제 이 서장 이 책을 굉장히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인가, 책 세 가지를 아주 큰, 옆에다 항상 놓고 이렇게 공부의 지침서를 삼아서 공부를 했다고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보조국사께서 불이람에서 대회 어록에 의지하여 큰 깨우침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그리고는 이제 쭉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차분히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4페이지 보면은,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제 있죠. 여기 이제 대스님이 어느 맥인가를 이렇게 쭉 얘기한 거야. 어디. 달마초조로 한 선종은 더욱 영성하게 되고 그 종파가 5가 7종으로 나눠지게 된다 했거든. 내가 전번에 5가 7종의 도표를 복사해서 준다고 해놓고 잊어버렸죠.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복사해서 하나 드려야 되겠다. 곧 달마의 6대 손 6조 해능에 이르러서 그의 법은 남학과 그 다음에 남학회왕 스님하고 청원 행사 이 양파로 이제 논하진다 이게야. 남학 아래에는 이제 마조도일이 배출되고 마조도일 스님이죠. 남학회왕 그 다음에 마조도일. 마조도일 스님은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그 문화에 80여 명의 선지식이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마조의 문화에는 백장이 나타나. 마조도일 밑에 이제 백장 해외 스님이 있죠. 백장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이 나오죠. 마조도에 80명의 선지식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그 종맥을 이었다는 거지. 그분만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조도의 스님 밑에 이제 사실은 유명한 세 스님이 있죠. 남전보원, 백장회, 서당지장. 이 세 스님이
얘기가 있거든요. 마조도 스님이 이제 보름달이 떠서 달 구경하러 갔는데, 달 구경할 때 이세 스님을 데리고 갔지. 달을 보니까 뭘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서당지장 스님은, 경전 읽기 참 좋은 때입니다. 달이 밝으니까 책을 이렇게 펴고 밝은 그 달 밑에서 경전을 읽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백장 스님은 참선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남전 보원 스님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냥 소매를 떨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늙으니까 달이나 구경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이거지. 그 종품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다 보면은 이 스님도 다 깨달은 분이죠. 크게 깨달으신 대선지식이죠. 서당지장 스님은 우리나라죠. 도의국사가 그쪽에서 이제 맥으로 법을 이어오신 분이거든요. 유명하죠. 우리나라하고. 그와 같이 이제 남전 보원 스님은 홀로 이제 고봉에 앉아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주스님이 제자 하나를 걸출한 제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마조도의 문화의 백장이 나타나게, 백장 한 분만 나타나는 게 80여 명의 선지식이 여기서 다 크게 깨달은 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종 사원을 독립시켰다 해서, 독립시켰다. 그전에는 선종은 이 율종이나 교종 밑에서 붙어서 그냥 같이 살았거든요. 선종은 따로 이렇게 독립된 종이 아니었거든. 선종이라는 종파가.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백장스님 이후부터 독립된 선종 사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게 독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장청규를 만들었어. 청규라는 것은 이제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된 단체가 생기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백장청규를 만들었거든요. 율종에서, 불교에서 율이 있듯이 이렇게 만든 거야. 청규의 규구를 정하였다. 바로 총림의 창립이 개조로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스님들은 옛날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했거든. 일하면 안 되지. 경작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경작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가풍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그 단체가 유지되려면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그 불교 폐불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당나라 때. 그 폐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선종은 잘 소멸되지 않았거든. 그 전에는 이제 율종이, 교종이라든가 이것이 다 굉장히 쇠약해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선종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경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 거야. 점점 교세가 점점 더 커졌겠지. 이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리 알고 이제 아마 백장 스님이 그렇게 이제 천명을 했는지도 몰라. 이거 불교 근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규칙에 따지면 이건 안 되는 말이거든, 사실은.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제활동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백장 스님에게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 맞게
규칙이 정해진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선에 임제에 의하여 시작된 임제종은 송대에 이르러서 양기와 양기파, 황룡파 해가지고 5가 7종이 생기거든요. 5가에서 2개, 양기파, 황룡파 합치면 이제 7개거든. 그래서 7종이 생기거든요. 두 문파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백장 아래 위산과 그 문화 앙산의 앙산이 위산 앙산이니까 위양종이 이제 종파가 또 생기고 일으키게 되며 또한 청원파는 석도, 약산, 운암, 동산과 조산, 동산, 조산, 그러니까 조동종이거든. 조산 번쩍하고 동산 양계 스님이죠. 이 두 스님이 스승과 제자인데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조동종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석두와 천왕, 용담, 덕산, 설봉의종 해서 운문 해가지고 운문종이 만들어진다. 운문종이 만들어졌다. 또한 설봉으로부터 현산, 나한, 법안에 이르러서 법안종이 이제 생기고 흥기하게 되었으니 바로 중당 말, 그 다음에 만당, 중당, 당나라 이제 중기, 그 다음에 당나라 말기, 만당 말에 걸쳐서 5가 7종이 다투어 번성하다가 당말과 북송에 이르러서 이제 당나라 말기하고 당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이제 송나라 이제 북송이 생겼잖아요. 북송에 이르러서 법안과 위양, 운문의 각파는 점점 쇠퇴되었다. 남송에 이르러선 조동종만 남게 되고 북송이 이제 멸망하고 남송으로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송이 됐습니다. 내려와서는 그때는 이제 조동종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임제종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임제종은 날이 갈수록 더 용성해져서 대송국에 이르러선 종풍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가 역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상식으로 이제 알아두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니까 임제종은 양기파와 황룡파로 독립해 나갔으며 북송 때에는 황룡파가 우위를 점하는 듯 했으나 남송 이후에는 특히 임제종의 양기파가 최성기를 구가하였고 남송 말에는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조동선과 그 다음에 조동선도 융성하여 결국 임제종의 양기파와 조동선만이 남게 되었다. 양기파는 양기방해가부터 시작하니까 양기방해라는 이제 선사가 그 다음에 제자가 백운수단, 오조법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아도 오조법연 스님 나오고 원호국근 선사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대스님의 이제 스승이죠. 원호국근 선사는 이제 대종고 선사가 이제 여기서 출연하거든요. 이런 맥으로 대종고 선사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오조는 15명의 법사, 제자를 배출하였고, 원호는 31명, 대회는 94명의 법사, 법을 이은 사람을 배출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서 조동종의 이제 조동종은 동산으로부터 동산, 양계, 운거, 도웅, 투자, 의청, 부용, 도해 이제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굉지, 정각 해가지고 이게 묵조선을 이제 주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대스님이 이 묵조선을 아주 묵조사선이라고 삿된선이라고 아주 비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굉지는 대해와 같은 시대의 인물로 연하인
대스님의 지도를 받는 등 친교가 깊었다. 같이 아주 친했다는 거지. 경지정각의 묵조선을 주장했던 이제 경지정각 스님이 이제 사실은 나이가 더 많았는데 대스님한테 이제 지도를 받는 등 친교가 깊었어. 이 정도 이제 해놓고 이제 넘어갑니다. 묵조선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회선사 행장 12쪽. 이제 봐보시죠.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보면은 이해는 다 될 거예요. 역사적인 정교니까. 선종의 역사를 이제 쭉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이거 이제 도표를 가지고 봐가면서 하면 이제 더 명확하게 나오니까 도표는 다음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은 이제 대해선사 행장이 나왔습니다. 행장. 대선사가 이제 어떤 분인가? 선사는 선주 영국현의 사람이니 성은 해시이니 어머니의 꿈에 신인이 한 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얼굴은 검고 코는 오뚝하였다. 침실에 이르러 그 스님에게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북악이라고 대답하였다. 잠을 깨고 보니 태기가 있었고 태어나는 날에는 찬란한 빛이 방을 비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면서 기이하게 여기었다. 이 해는 곧 남송 철종의 어느 4년 기사 11월 11일 4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아주 좀 신이하게 항상 큰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스님의 휘는 이름은 종고. 그래서 대종고 선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고임이 나이 13세에 향교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유교 공부하는 데죠. 향교에 입학하여 같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벼루를 던지고 놀면서 실수로 선생의 모자를 마치고는 일금 300으로 보상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세간의 서적을 읽는 것이 어찌 출세간의 법을 공부하는 것과 같겠는가라고 하였다. 16세 동산 해운원 해제대사를 의지하여 출가했다. 17살에 머리를 깎고 16살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17살에 이제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네. 보통 지금은 이제 3이게 받고 이게 16세 때는 3이었던가 봐요. 예. 그러다가 이제 17세 때 구족계를 받았다. 19세에 제방으로 행각하다가 태평주의 은저감에 이르려니 암주가 매우 정성스럽게 맞이하여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가람을 보살피는 가람신이 이제 부처가되 다음날 운봉열 선사께서 이 절에 오신다고 하더니 그대군요 하고는 곧 열선사 운봉열 선사의 어록을 그에게 보였더니 스님은 한 번 보고는 암송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운봉 스님은 후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대선사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모르잖아. 아직은 깨닫지를 않았으니까. 아마 전생이 없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애를 썼으니까 지금 이 공부를 여기 하고 이렇게 이런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걸 눈앞에서 읽지 않거든. 그건 아직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니까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처음에는 조동종 스님을 배웠고 그 종지를 얻었으나 스님은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휘종 대관 3년 기축에 담당 문준 화상을 배웠고 7년 동안 시봉하는 큰 깨우침이 있었다. 그러나 담당 스님이 임종할 때 원호 극건선사를 지시하면서 대사를 성취하라. 대사라는 것은 이제 생사대사죠. 생사대사를 이제 원호 극건선사 때 가가지고 거기서 생사대사를 성취하거라 그랬거든요. 이제 담당 문준선사가 당신이 이제 다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이제 공부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스님은 선화 4년 이민에 원호 선사를 뵙고자 하였으나 그때 선사께서는 멀리 장산에 계시었기에 때문에 잠시 태평사의 평보융 스님의 회하에 가서 지냈다. 선화 7년 을사에 처음 원호 극건선사를 변경의 천명사에서 배웠고 겨우 40이 지났는데 하루는 원호 선사께서 개당하여 이르시되 개당보서라면 이제 원호 선사가 그곳에 주지로 이제 임명하여 아마 거기서 대중들을 모아고 개당보서를 보통 하거든요. 깨달은 이제 법문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어떤 스님이 원문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원문 스님이 대답하기를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산수상행이라는 것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봤죠?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고 원문 스님이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천령은 이제 원호 스님이죠. 스스로. 천령은 곧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그를 향하여 이르되 따뜻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누각이 조금 시원하다. 누각에 서늘한 기운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죠. 따뜻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원호 스님이 이제 원문 스님이 이제 원문 스님한테 물을 때 원문 스님이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동산수상행. 어떤 것이 재불의 출신처, 재불이 나타난 것, 출신처입니까? 재불 출신처, 재불이 나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원문 스님은 동산수상행이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제 원호 스님은 따뜻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누각이 조금 시원하다. 시원해졌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였다. 스님이 그 법문을 듣고 호련히 앞뒤가 그냥 시간이 딱 끊어져 버렸고 원호선사 끊어졌으니 원호선사께서 택목당에 머물게 하여 시자 소임을 맡기지 않고 한결같이 마음으로 보임하게 하였다. 후에 원호선사의 방에서 어떤 스님이 묻기를 엉구가 있는 것과 엉구가 없는 것이 마치 덩굴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드디어 묻기를 듣자오니 화상께서 엉구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이라는 거, 있다는 말, 유, 없다는 말, 무가 마치 뭐냐? 마치 덩굴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어떤 스님하고 이제 어느 스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소리를 옆에서 듣고 이제 대스님이 이제 어느 스님한테 이제 다시 묻는 거거든. 묻기를 듣자오니 화상께서 당시에
오조 법연 스님이죠. 원호 국군 선사는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이 이제 스승이시니까. 스님과 함께 계실 때 일찍이 이 말을 질문하셨다고 하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원호 스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으시니 스님이 이르시되, 이제 대스님이죠. 화상께서는 이미 대중들의 물음에 대답하셨는데 지금 다시 말한들 무슨 방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원호 선사께서 마지못해 이르시되, 내가 오조 스님께 여쭙되 엉구가 있는 것과 엉구가 없는 것이 마치 덩굴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고 하는 뜻이 어떠합니까? 하였더니 오조 스님께서 이르시되, 그림으로 그리려 하나 또한 그릴 수 없고 채색하려 해도 채색할 수 없다고 하셨다. 또 여쭙되 나무가 쓰러지고 덩굴마저 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 오조 스님께서 이르시되 서로 따라온다 서로 따라온다 하였다 하시니 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려히 크게 깨닫고 이르시되 제가 알았습니다 하자 원호 선사께서 몇 가지 인연을 들어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으나 모두 대답하여 막힘이 없었다. 원호 선사께서 기뻐하면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이지 않았다고 하시며 이에 임재의 정종기를 지어주면서 서기 자리를 맡기시니 스님이 이로 인해 원호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나 마나 하는 소리지 뭐. 근데 이것도 한번 참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기 마음에 대해 물어보라는 거지. 원호 스님이 개당하여 스님이 어떤 스님이 없는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재불 출신처 재불이 나온 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없는 스님이 동산이 무리로 간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호 스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따뜻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누각이 조금 시원하다. 이런 이제 법문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거든요. 뭐 차선을 하고 그냥 무슨 동정이려 하고 무슨 일이 하고 무슨 일이 있죠. 몽정이려 동정이려 오매이려 숙명이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걸로 인해서 깨닫는 사람은 없어. 그래가지고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이런 데 법문을 통해서 그냥 곧장 들어가지. 견성체험이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밥 먹다가 고개 돌리다가 걷다가 보다가 순간 이렇게 눈에서 구슬 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어떤 형식과 절차와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어느 때 호련히 시절 인연이 딱 오면은 탁 그냥 닥쳐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선사가 스승이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순간 그냥 여기서 이랬었죠. 앞뒤 이 본문을 듣고 호련히 앞뒤의 시간이 끊어져 버렸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게 언화 변호라고 그러지. 언화 말 아래 그냥 곧장 그냥 문득 변자 깨달아 버린다 이게. 언화 변호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완전히 깨달는 얘기를, 행장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이게 이제 어느 때, 예전에 뭡니까? 그때, 노가,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제사를 내가 모르잖아. 지내기는 지내는데, 어떻게 된속인지를 모르,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의심이 됐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한 3년, 의심을 해놓고 뭐 계속 의심한 건 아니거든. 의심을 해놓고 깊이 참고를 해놓은 거지. 알고 보면 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한 3년 지나서 내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다음 3년 후에 오하이오에 이제 내가 가서 살았거든. 오하이오 가서 조주력을 이렇게 보면서 딱 어느 구절에서 갑자기 이 구절이 예전에 3년 전에 생각도 안 했던 거지 뭐. 그게 그냥 갑자기 이거하고 그거하고 탁 마주치더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딱 마주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놓는 것이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알고 보면은. 지금 참고해 놓는 거. 맡겨놓고 참고하고 한번 생각해 놓는 거. 그러면 언젠가 이게 시절인연이 딱 닥칠 때 책을 읽다, 걷다가 탁 마주치는 수가 있지. 그것을 그냥 오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항상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태일 스님도 이 말을 통해서 순간 견성 체험한 거지,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지. 확철되어 한 건 아니잖아. 앞뒤 시간이 그냥 딱 끊어져 버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스님들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오르고 보거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높다랗게 그냥 부처님은 높게 생각하고, 이런 스님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아주 그냥 신이한 꿈을 꾸고 태몽을 꾸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신이한 거야. 그때는 눈이 없어서 못 봤어. 근데 지금 눈이 열려서 볼게 그때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깨달은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렇게 큰 스님들은 특별한 존재로 종자가 틀린 거지. 우리하고 종자가 좀 틀린 종자들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 생각의 감옥이지. 그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 공부라는 게 그거야. 그래서 믿어 들어가면 곱장 깨닫는다는 거지. 십신만심이면은 믿음이 완전하면 깨달음이야. 십주초주에 들어가 곧장. 근데 자기 스스로 가거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번 죽기도 하지. 죽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꿈에서 많이 죽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 진짜 죽음에 닥쳤을 때 마음이 어떠냐 이거야, 너가. 꿈이 현실이잖아. 꿈이 꿈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거야. 생각의 감옥으로 뛰어넘는 거지. 우리가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 법문에 의지하게 되거든.
법문이 자기를 길잡이를 되는 거야. 자기 길잡이가 돼서 자기 생각을, 갇혀있는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잖아. 법문이 그걸 하거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문이 해. 성인의 말씀이지. 그래서 벗어나지. 자기 혼자 어떻게 무슨 하면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나?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갇혀있는 그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뛰어넘게 되거든.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지. 죽고 사는 게 본래 없네. 이걸 알아. 그게 견성이요. 도노하지, 도노. 도노한데 지금 여여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거 알았다고 해서 여여해진가? 그러니까 점수를 해나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내는 거야. 이게 점수야. 알고 보면. 자기 온 삶을 그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다는 거. 본래 법무생사. 생사가 없는 그것을 확연히 알게. 여기서 보면 시간이 앞뒤가 끊어져 버렸다. 시간이 나와서는 앞뒤 나와서 행사입니다. 이것도.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소리야. 알았다 해서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호 선생님이 벌써 알고 나중에 계속 탕목당에 머물기 하여 시자 소임도 맡기지 않았다. 시자로 와 있었는데 시자 소임을 맡기지 않았다잖아. 그냥 공부만 하게 했다잖아요. 옆에 앉혀놓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논문 공부를 해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라는 건 뭔데 내가 없는데 뭐 시간이 어디 있으면 공간이 어디 있으면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했어요. 원래. 여기서 이제 이런 법문을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깨달았더라. 이 사람 얘기잖아요. 대스님. 이 사람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아이고, 그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만 하지. 자기 얘기가 돼야 돼. 대종고선사가 자기란 말이야, 알고 보면은. 그래야 이게 실감나게 이게 법문이 다가오는 거지. 이 법문을 들어서 실감나게 자기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실은 뭐 그냥 줄줄줄줄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 남의 다리 긁는 얘기야. 그림의 떡. 자기 배는 하나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얘기로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자기라고 알고 보면은 자기 삶. 걸음걸음이지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 공안이라는 것 이것이 다 이게 사실은 화두고 공안이잖아요. 그렇죠? 법문이 이걸 통해서 깨달으니까 화두 공안. 공안이라는 것이 곧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얘기라. 자기 자성이. 그러면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참고로 해놓는 거야. 근데 안 깨달아졌다고, 나는 이게 참고해도 뭐, 모르겠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잘 지극하게 믿고 참고해 놓는 거지. 여기 있었잖아. 내가 3년 전에 연불 하다가,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다시, 뭐 이렇게 천원문하고 위패하고 다시 필요 없는 사람이 막 들어가 있어. 우리는 몰랐지 뭐. 그래가지고 막
삐뚤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다시 정리해놓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황당했어. 아니, 자기만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 이게 모르는 놈이 몽탁치고 이게 제사 지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열받더라고. 화가 났어 상당히.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하고는 또 그때만 잠깐 그러고 또 그게 계속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지. 잊어버렸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지.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오하이오 가서 오르고 있다가 딱 생뚱맞은 구절에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야. 근데 그 구절에서 그때 생각했던 것을 지금이 딱 이렇게 마주치더라고. 딱 마주쳐. 그렇구나. 딱 아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계속 생각을 머리에 두고 있지 않았잖아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참고해 놓은 것이 어디 가지 않아. 분명하게 딱 드러나서 알게 되더라고. 그렇구나. 목을 탁 치고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게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느냐, 요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내가 참고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내가 이게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 분명한 거다. 진실하게 참고해 놓으면, 진실하게 나온다, 이게야. 나오잖아요. 질문이 분명하니까 대답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헛것은 없다. 절대 헛것은 없다, 이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라고 내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도 나는 언제 도대체 견성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그냥 제껴놔. 그리고는 또 다른 문제가 닥치면 또 계속 참고하고 또 보고 또 맡겨놓고 또 지나가. 책장 넘기듯이. 그럼 이 구절을 다 모른다고 책장 안 넘기고 있으면 여기에 그냥 계속 매여 있잖아. 이것도 집착이거든요.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 그리고 책장 넘겨. 그 다음 다음번 읽어. 우리 삶이 그냥 끝없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흐르는 물처럼. 잠시도 머무르지 않잖아요. 근데 스스로 계속 집착해서 머물려고 하거든요. 무주에 주의해야 되거든.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르죠. 근데 앞에 있던 것이, 지나갔던 것이 또 미래로 와. 필요하다면 꼭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지금 미래에서 나오는 것이 알고 보면 이게 과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따로 있나? 과거지. 과거가 꼭 미래예요. 미래가 지금 현재거든. 현재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가 과거, 미래, 현재를 포함한 지금, 현재, 지금이란 말이야. 온통. 과거가 따로 있지 않아. 미래가 따로 있지 않고, 현재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과거, 미래, 현재가 지금, 그래서 선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 이게 다거든. 그럼 이게 지나가면 넘어가. 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또 나와. 그때 알게 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참고해놨다면 분명히 알거든. 참고로 해놔. 모르면 맡겨놓는 거지. 참고로 해놓고 맡겨놓는 거지. 그러면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넘어가. 다음에 또 나올 거야, 계속. 돌거든. 거기에 치착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놔둬.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르익었을 때, 스스로 그러면서 무르익거든요. 무르익었을 때 예전에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마주쳐서 계속 깨달아지는 도리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다음부터 이제